1993년 3월 한 젊은이가 고민이란 고민은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될 거예요 라고 했다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네 의도는 좋다만 얘야 한번 생각해보렴. 작가가 되려면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니? 그런데 넌 이제껏 학교 글짓기 대회조차 입상한 적이 없잖니? 그렇다고 책을 즐겨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일기 같은 것을 열심히 썼던 적도 없잖니? 안 된 말이지만 너를 갓난아기 때부터 지켜본 우리가 보기에 네가 작가가 될 확률은 1%도 안 돼 보이는구나.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바램은 10대나 갖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여자친구의 반응도 이랬습니다. 오빠, 취미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겠다면 말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나한테 쓴 편지만 보아도 오빠는 작가로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 오빠를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반응 또한 이랬습니다. 야, 국문과 졸업한 사람도 평생 책 한 권 출판하기 어렵다더라. 그런데 네가 무슨 재주로 작가가 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당황스럽다 못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네가 작가가 된다니. 그만, 헛소리는 이제 그만. 이러다가 나까지 정신이 이상해지겠다. 상심한 청년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배들,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을 찾아가 자신의 바람을 말해보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쯤 해봐, 할 수 있어. 위대한 작가들도 처음엔 자네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다들 엄청난 풋내기들이었지.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도전한 덕분에 작가라 불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부정적이었습니다. 덜어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고 덜어는 냉소띤 얼굴로 비웃었으며 덜어는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허황된 생각일랑 그만하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게. 작가가 되겠다는 청년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려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서 원고를 완성한 청년은 몇몇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힐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청년에게 어버이의 충고를 흘려듣는 불효자식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여자친구는 미래가 안 보인다며 떠나갔고 친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인간이라 말하며 고개를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출판사들로부터 수십 번의 퇴짜를 맞았고 삼류출판사에서 2권의 책을 출판했다가 망했으며 작사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정확히 10년째인 2003년 3월 청년은 첫 공식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과외 필요 없는 631 학습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없이 미약하고 턱없이 부족한 작품이었지만 마침내 청년은 자신의 꿈으로 가는 공식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93년 3월 글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삶을 살았던 청년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반짝이며 떠올랐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 이것을 가리켜 나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는 안 된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출판사로부터 출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원고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10년 동안 끈질기게 글을 쓸 수 있게 한 힘의 근원, 이것을 가리켜 나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꿈꾸는 다락방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의 본인의 체험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치고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전부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연줄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혀를 치는 그런 비현실적인 꿈, 그것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던 20대 청년 김철호는 어느 날 자전거 가게를 열고 자전거 안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안장을 만들면서 그가 품었던 꿈은 나는 언젠가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포 주인 김철호는 후일 자신의 말대로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마음속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해낸 걸 너라고 왜 못해?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외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신뢰하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 안에 또 다른 나가 가르쳐주는 당신의 참모습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의 속삭임은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단 한 장면도 당신의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할 수 있기에, 당신이 분명 이룰 수가 있기에 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꿈의 그림은 그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엔 단돈 10만 원 밖에 없는데 자꾸만 100억 원이 그려진다면 그 꿈의 영상을 당신의 인생 목표로 정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칸 새방에 사는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완벽하게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런 집에 살게 될 겁니다. 한국의 성공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사람이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바로 그때부터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고